카이스트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여기 뭐 전부 제가 잘 아는 교수님들이니까. 특히 엄상일 교수님이 제가 워낙 연구를 잘하는 걸 알고 있어갖고, 우연한 기회에 만나갖고 서울대학에서 톡한 적이 있냐? 그랬더니 이상하게 강연한 적이 없다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분을 초청 강연을 안 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은퇴하기 전에 초청 강연을 했더니 이렇게 보답으로 또 이렇게 은퇴한 사람까지 해줘서 고맙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한국 수학의 최근 역사라고 그래서 굉장히 용기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 거니까. 그리고 제가 72년도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옛날 얘기를 할게요.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인데, 73년에 히로나카가 필즈상을 받았다고 이렇게 와서 강연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제목이 뭐였냐면은 알제브라익 지오메트리였을 텐데, 그때 대학원생들이 전부 알제브라익 지오메트리가 뭔지도 모르니까 대수학과 기하학은 1학년에 배우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와서 그런 걸 얘기하나. 옛날에는 사실 70년대 초에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예, 그러니까 한국 수학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일 퍼블리케이션 숫자가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한 나라인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주시고, 얘기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북 수학자들을 우연히 많이 만났어요. 요새는 만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도 조금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 45년에 해방되었을 때, 그때 대학교는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경성제국대학이었어요. 근데 이 경성제국대학이 일본에서도 제국대학으로는 상당히 빨리 생긴 겁니다. 1924년에 생겼는데, 이게 그때 아마 우리나라 성각자들이 밀립대학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그거를 갖다가 맥 빠지게 하려고 경성제국대학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도쿄, 교토, 도호쿠, 홋카이도, 규슈 정도 다음에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완의 대학에 가면은 또 타이완 제국대학을 만들어서, 거기 가보면 이제 다 옛날 서울대학교 건물하고, 그러니까 다 제국대학 건물들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연희 전문학교에 딱 수리물리학과가 있었는데, 이게 1915년에 세워져서, 나중에 이 연희 전문이 세브란스 의과대학하고 합해서 연세대학이 돼서 이제 연세대학이 큰 대학이 됐는데, 이게 100년이 올해가 됐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에서 큰 학술회의를 갖다가 대한수학회 학술회의를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수학회가 설립된 거는 1946년인데, 그때는 고등학교 교사하고 대학생까지 합해서 30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46년 가을에, 그러니까 날짜도 모르고 그냥 가을이라는 사실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체에 학사학위 받은 사람이 10명 정도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10명도 안 됐으니까. 그리고 PhD는 없고, 그러니까 석사학위자는 딱 하나 연희전문학교에 미국에서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년에 이제 6.25 동란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몇 명 되지도 않는 수학자 중에서, 그러니까 좌우 갈등 속에서 반 정도가 또 이북으로 그때 김일성 대학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북으로 다 월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동경대학 졸업했던 젊은 사람 2명이 있었는데, 다 그 사람들은 이북으로 김일성 대학 교수가 됐고, 나중에 후회는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대학교에 처음으로 3명 교수 중에 2명은 그냥 이북으로 가버렸고, 1명은 또 이리막 교수가 사임을 했고, 그리고 이제 50년에서 53년 사이에 이제 전쟁의 참화가 컸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학의 처음 수학자는 역사에 나타난 거는 유일선이라는 분인데, 도쿄 물리학교를 졸업했는데, 이분도 그렇게 평가를 못 받을
못 받는 게 이분, 많은 분들이 또 친일 그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그리고 이춘호란 분이 그 1902, 이 연희 전문을 졸업하고 그러니까 20년경에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그리고 연희 전문에서 많은 이 학생들을 갖다가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두 번째 총장이 되고, 그러니까 이북에 납북돼서 아마 금방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리고 배철러, 그러니까 그때 이학사가 1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다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윤식, 이게, 연희 전문학교 나와서 도읍구 교토 이렇게 간 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스타 붙인 사람들은 다 이북으로, 월북한 사람들. 더블은 제가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서울대학교의 첫 번째 교수들이었는데, 다 월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학생들도 많으니까, 그 대신에 고등사범학교 졸업한 분들이 좀 계시는데, 이 홍임식이란 분이 재밌는 분인데, 이분은 경성대학에 수학과는 없고, 그러니까 처음에 생길 때 이공학부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과학기술자를 배출하는 게 좋지 않다고 생각한 거거든요. 근데 40년경에 물리학과하고 화학과하고 공학은 조금 만들었어요. 아마 그러니까 그때 만주에 쳐들어가려고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수학 교수가 있었는데 이분의 조수를 하다가 일본으로 밀항을 해서 처음으로 여자 박사가 됐고, 그 다음에 일본 대학의 교수로 하다가 아마 최근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여자 박사가 이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리막 교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 경성대학교 물리과를 졸업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처음에 수학자라고 볼 수가 있죠. 리서치 매스메티션인데. 그러니까 이건 유명한 얘기인데 1940년 말에 남대문 시장에서 쓰레기 더미에서 뷰레틴 오브 아메리칸 매스메티컬 소사이어티 47년 책을 이 논문 파워 시리즈에 관한 노트에서 언솔브드 프로블럼을 갖다가 풀어갖고 조른한테 직접 보냈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논문을 제출할지 모르니까 그냥 솔루션을 보냈는데, 이분이 이거를 갖다가 논문으로 바꿔서 보내줘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온 논문입니다. On a Problem of Max Jordan. 그리고 이게 논문이 나오고 나서도 전혀 이리막 선생님은 몰랐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이 끝나자마자 브리티시 컬럼비아로 돼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한국의 수학 박사가 되셨고요. 그리고 1960년경에 마지막 패밀리,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심플 그룹의 마지막 패밀리를 발견해서, 그러니까 카나다 왕립학술원에까지 올라가셨고, 그리고 랭글렌즈를 갖다가 학부 때 가르쳤다고 그렇게 즐거워하셨고, 이게 대한수학회에서 50주년인가 할 때 기념패를 드린 거고, 제가 UBC에 갔을 때 이분이 이리막 선생님이고 사모님이고, 이분은 제자인데 카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의 교수였는데 가서 만나 뵀는데요. 그때 이미 치매가 오셔갖고 부인이 사모님이 중국 의사였는데 제가 여러 번 가서 뵀는데 바둑도 두고, 왜냐하면 사모님이 바둑을 두면 좀 치매에 좋으실까 해갖고 바둑을 제가 매일 가서 주일에 한 번 가서 바둑을 둬드렸는데, 그러니까 치매가 오시니까 사모님한테는 한국말로 하고 나한테는 영어로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분이 1960년에 심플 그룹, 리그룹을 발견하시고 나서 아마 그 이후에는 정수론에 아틴의 문제가 큰 게 있는지
그걸 갖다가 굉장히 풀려고 노력하셨는데 그거는 해결을 못 하시고 아마 아직도 미해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1950년, 60년대 여러분들은 경험을 못 했겠지만 우리나라가 제일 가난한 나라였고 그러니까 그 GDP가 70불 정도 됐고 그 다음에 79불이었을 때 필리핀은 170불, 타일랜드는 260불이었고 그 다음에 70년에 한국이 200불이 됐고 필리핀은 600불이 됐고 근데 이제 70년이 굉장히 제가 보면 우리나라로서는 중요한 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박정희 약간 독재 정권이었지만 그러니까 경부선을 만들려고 그랬고 만들기 시작했고 포스코, 현대, 삼성이 그때 다 이때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제가 75년 때 제가 젊었을 때 사진인데 저희가 73년도에 강남으로 이사 갔는데 이게 삼성동입니다. 이게 대통령 집에서 가까운데 지금까지 여기서 살고 있는데 그때 저희 집이 네 거리에서 그렇게 선정릉 사거리에서 그렇게 멀지가 않았는데 그때 이게 우리 집 바로 여기 있었는데 바로 앞에 아무것도 없고 이게 75년도에 이렇게 삼성동이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70년도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런 그래서 제가 아까 엄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71년도에 전자과에 다닐 때 그때 삼성 견학하러 졸업 견학하러 이제 삼성전자 수원 공장을 갔었는데 그때 그 공장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부 시멘트 블록으로 공장은 그냥 크게 짓는데 그냥 시멘트 블록 건물이고 안에도 별로 없고 여기서 뭐를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되게 사실은 걱정을 했는데 그때 삼성, 산요, 히타치 이런 것들이 했고 그때 라디오를 겨우 우리나라 만들 수 있었고 그때는 금성 라디오가 제일 골드스타 라디오가 제일 중요한 제품이었고 그러니까 삼성이 이때부터 이제 칼라 TV를 만들었는데 그때 금성이 워낙 칼라 TV는 훨씬 나서 LG가 삼성은 상당히 늦게까지 금성에 밀렸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40년 이후에 이제 삼성은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서 이게 2013년인가 5천만 대를 만들고 LG가 3천만 대를 만들고 그러니까 저는 소니는 영원할 줄 알았는데 소니는 2,300만 대고 소니는 이제 TV를 갖다가 포기할 것 같으니까 세상에 영원한 거는 없는 것 같은 기분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80년대, 90년대에 우리나라가 가난했는데도 많은 수학자들이 외국 수학자들을 부르려고는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노비코프가 이제 부인이 3세, 한국인 3세였는데 최 씨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20년쯤 됐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가 수학이 발전했으면 좋을 것 같아갖고 러시아는 어떻게 이렇게 기초과학이 발전했냐 그랬더니 이분 대답이 뭐였냐면 러시아는 피터 대제 때부터 기초과학을 갖다가 스케일이 300년을 갖다가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나라가 그러니까 다 유출돼서 좀 형편없어졌다는 기분도 들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정부의 서포트가 얼만큼 하는 게 사실은 기초과학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80년대에 이제 경제 발전이 되기 시작해서 아까 70년대에 거의 무해서 90년대에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리서치를 해야겠다 하는 연구비를 주기 시작하면은 논문을 내야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수학회 수학자들이 다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코스프를 만들어 갖고 그래갖고 이 리서치 펀딩을 시작을 했는데 이때 큰 역할을 한 게 SRC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ERC하고 그때 개인 연구비는 조금밖에 없었었고 80년대 말하고 90년에 그러니까
TGRC라고 경북에 생겼고, 그 다음에 GARC에, 그러니까 서울대학에 GARC가 있었는데, 연구원이 한 40명쯤 됐는데, 그때 처음 소장이 김종식 선생님으로 변 교수님의 지도 교수였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역할이 굉장히 컸었는데, 그래서 이 GARC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TGRC도 큰 역할을 했는데, TGRC는 아무래도 대구에 있었으니까, 그리고 GARC는 우리나라에서 이 제목을 글로벌 어널리시스 리서치 센터 한 것도 이게 많은 부분을 다 포함하려고, 기하 토폴로지, 해석학까지 다 포함하려고 머리를 쓴 게 이게 글로벌 어널리시스였습니다. 그러니까 대소하신 분들은 좀 섭섭했는데,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잘하는 분들을 갖다가 많이 연구원으로 이렇게 위촉을 해서 이게 굉장히 90년 초에 이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식킴이 그랬고, 그리고 간해고 교수란 분이 이 동경대학에 있었는데, 이 굉장히 해석학에 일본 수학자들을 갖다가 초청하는데 직접 강의도 해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수학자들을 갖다가 초청하기는 힘드니까 이분이 그때 일본에서 잘 나가는 분들을 갖다가 많이 추천을 해줘서, 그래서 이제 이분 자신이 시리즈 오브 렉처도 해줬고, 해석학하고 그때 일본에서 잘 나가는 수학자들을 응용 수학하고 많이 초청을 하게 해줬습니다. 이게 여기 김종식 선생님이 이분이신데, 참 좋으신 분이었고, 이분은 더 원로 교수 박을용 김종식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수학회가 처음에는 서울대학교 도서실 조그만데 그냥 책상 하나 놓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크게 과총 빌딩으로 이사를 가갖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즐겁게 파티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당시에 응용 수학에 굉장히 잘 나가던 미무라 토폴로지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갖다가 다 후지와라, 오가와 모치츠키 그때 다 GARC에서 초청을 했었습니다. 우에노 시오하마. 근데 이 시오하마는 굉장히 이 보수적인 사람이라 그때 우리나라 미분기학자들하고 이 사람이 오면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아스가 96년에 세워졌고, 그리고 비에트남에서 응호가 필드상을 받은 걸 축하하기 위해서 비아스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완전히 이 키아스를 갖다가 모델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때 제가 수학회장 했을 때 비에트남 수학회장들하고 고위 관료들이 키아스도 방문하고 이 대한수학회도 방문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1981년에 IMU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저 5단계에서 한국이 이제 1981년에서 2006년까지 그룹 2였고, 그리고 북한은 이미 DPRK라는 거로 이미 아마 70년대 말에 이미 IMU에 먼저 참여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룹 아니면은 그룹 1, 2, 3, 4, 5가 있으면은 애뉴얼 회비가 1, 2, 4, 8 이렇게 1, 2, 3, 4, 5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1, 2, 4, 8 한 10, 12인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1이 한 1000불이 되는데, 북한은 1000불도 그냥 10몇 년 동안 못 내갖고 강제로 탈퇴당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주겠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도 이북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2006년에 그룹 2가 됐습니다. 2006년까지 그룹 2였습니다. 아마 1990년경에 이제 그룹 2가 돼갖고, 그러니까 이 2006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그때 한국 수학자들이 많이 마드리드 ICM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가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전에는 워낙 소수밖에 못 갔으니까, 이렇게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한번
ICM을 갖다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마음을 그땐 감히 가진 건데 그래갖고 그 처음으로 그 인바이티드 스피커가 3명이 나왔습니다. 여기 황준무, 김정한, 오용근 이렇게. 그래서 한국 이게 그 인바이티드 스피커는 한 100명 조금 넘고 200명보다는 안 되고 플래너리 스피커가 한 10명 내지 20명이 되는데 거기 처음으로 된 거에 고무돼 갖고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그 어떻게 하면은 이제 3단계로 올릴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마드리드에 이 저 처음으로 코리아 리셉션도 했고 이 사람이 우에노인데 왼쪽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이북이 그 북한에서 수학자가 2명이 왔었습니다. 이렇게 북한 사람이고 그리고 수학계의 제일 미녀 수학자이신 은퇴하셨지만 고교원 쌤하고 이렇게 리셉션에서 이렇게. 근데 이분이 김두진이라고 제일 그 연구를 갖다가 많이 해서 그러니까 사이언 저널에도 내고 이북에선 수학 논문을 내기가 쉽지 않은데 사이언에도 내고 이렇게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이분은 완전히 그 평양의 수학연구소장인데 그 아마 이 수학자이기보다는 굉장히 그 당성이 높은 수학자. 그래서 마드리드 ICM에 2006년에 이걸 하고 나서 그러니까 특히 여성 수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 ICM을 갖다가 한번 서울에서 해볼까. 그러니까 2006년에. 그래서 우리는 그룹 2에서 그룹 3로 올리려고 그랬는데 그 당시는 그 후에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가시와라가 그룹 4로 해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그룹 4로 했는데 그때 거기서 요구하는 거는 내가 자랑할 만한 수학자들을 명단을 내라는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양보다 질이니까, 그래서 우리들이 굉장히 노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안 됐으면 그룹 2로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제 그룹 2에서 그룹 4로 이제 올라가서, 그러니까 그룹 5는 그러니까 G8 더하기 이스라엘, 차이나. 근데 차이나가 그룹 5가 된 거는 대만이 2표, 중국이 3표 돼서 원래는 5표로 됐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5표를 넘어가.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세계에서 논문 숫자가 두 번째로 확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룹 4가 이제 브라질, 스웨덴, 스위스, 홀란드, 폴란드, 인디아 이 정도고, 그러니까 이 그룹 4만 돼도 1년에 8,000불, 10,000불 내지 그걸 회비를 내야지 되니까 그 많은 나라가 이거를 못 하더라고요. 수학자들이 가난해서 그런지 수학회가. 지금 대한수학회가 내고 있는 건가요? 반은 과총에서 내고, 반은. 그리고 IMO에서 잘한 거는 이거 여긴 거 잘 알고. 그래서 12년에 1등, 13년에. 그리고 제가 2007년도에 대한수학회장이 됐는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국제 저널에 얼만큼 논문을 내날 갖다 조사했더니, 그때 우리가 전혀 몰랐었는데 한 15등 안에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 ICM에서 이렇게 가보고, 3명이 초청 강연자로 선정된 거하고, 그러니까 이 논문이 이렇게 된 걸 보고 정말 사람들이 고무됐었습니다. 그래갖고 2007년에 이제 축하 파티를 하는데 그룹 4로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축하 파티 할 때는 뭐를 하나 내세워야지 되니까 그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원대한 꿈을 하고 2014년에 비딩을 하자. 그때 모토가 뭐였냐면 이거는 박형주 교수가 만든 건데 Dreams and Hopes for the Late Starters라고 이렇게 이걸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수학회에서 시작은 했지만
그러니까 2018년이나 2022년에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갑자기 돼서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정부에서 이게 우리가 유치하려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예산을 달라. 그러면 유치 단계에서 예산을 줘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 스포츠 게임에서는 그냥 그때 평창 올림픽 게임을 유치하는데 300억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데 이렇게 30억인가? 하여튼 300억이라고 하는 게 더 멋있으니까. 300억을 썼는데, 이렇게 중요한 걸 갖다가, 유치하는데 돈을 안 대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국격은 스포츠 게임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모든 일은 관료들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들이 많은 경우 결정을 하고, 국장들이 결정하고, 중요한 거는 다 청와대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30밀리언이면 300억이 많네요. 그러니까 이게 올림픽 게임보다 하고 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굉장히 설득하려고 노력했고, 그때 재수가 좋았던 게 이거 전에 이크미를 갖다가 국제수학교육대회를 우리가 유치를 했는데, 그때 사실은 관광공사 사장이 제 친구였어요. 그래서 갔더니 이 친구가 관광공사 사장이니까, 이게 큰 학술회의라는 게 이 관광에선 중요한 거다. 그렇게 해갖고, 그걸 몇 천만 원, 굉장히 대줬는데, 이거 시작할 때 그 친구가 문화공부부 장관이 됐어요. 그래갖고, 갔더니 이건 더 큰 거다. 그랬더니, 그때 고계원 교수도 갖고 그랬는데, 그냥 5천만 원을 갖다가 서포트 해주겠더라고. 그렇게 지원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중요한 걸 알고 국제학술회의가 큰 게. 그래서 다시 이제 교육과학기술부를 갔죠. 주무관서가 아닌 이런 문화체육부, 관광부 이런 데서도 5천만 원씩 되는데 이게 주무관서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는 안 도와주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조금씩 서포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일인데, 그러니까 GARC도 일본 수학자들이 많이 도와줬고, 우리나라니까 일본하고 지정학적으로 가까우니까 제가 일본 수학회는 그런 많이 관심을 가졌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수학회 브로셔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2차 세계대전 후에 굉장히 어려웠다가, 그러니까 유카와 히데키가 아마 49년에 노벨상을 받아서 조금 업되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 동안에 경제가 발전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다시 자신을 하기 위해서 수학계에서 큰 학술회의를 갖다가 2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본이 전통적으로 정수론이 세니까 1955년에 MSJ, Mathematical Society of Japan에서 넘버 티어리를 갖다가 큰 컨퍼런스를 했는데, 이게 굉장히 큰 거라 그때 다니야마 시무라 컨젝초도 그때 나왔고, 근데 다니야마는 이거 조금 지나고 나서 자살을 해버렸고, 그러니까 그때 시대가 암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리고 69년에 함수 해석도 그걸 크게 해갖고, 여기서 마이크로 로컬 어널리시스가 나오고, 헤르만드 사토가 그때 여기서 큰 역할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토폴로지도 한 것 같은데 이건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대한수학회에서도 굉장히 압축 성장을 하기 위해서 큰 국제학회를 갖다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대한수학회 미팅은 항상 대학교에서 조그맣게 하는데, 처음으로 대학교 바깥에서 제주 컨벤션 센터가 주상절리 위에서 멋있는데, 거기서 용감하게 그걸 애니얼 미팅을 했고, 그 다음에 카나다 수학회하고도 학술회의를 같이 했고, 이때. 그 다음에 2009년에는 미국 수학회하고 공동학술회의를 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대한수학회에서 오거나이즈한 학회로는 제일 크게 1000명이 넘어왔고, 미국에서도 한 200명이 왔고, 외국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도 했고, 그 다음에 2010년에는 그 세계 수학자가 대회가 아니라 한국 수학자 대회를 하자 해서 수학에 관계된 수학사 무슨 수학교육 다 한번 모여서 또 했었어요. 대전했어요. 그리고 2013년에는 아시아 매트메디컬 컨퍼런스를 했고. 그래서 이게 그때 2000년에 우리나라 수학회에서 처음으로 크게 한 게 2000년에 뉴 밀레니움 인터내셔널 컨퍼런스를 연세대학에서 했고, 그 다음에 2006년에는 그 글로벌 KMST 그 50주년을 기념을 해서, 그리고 2008년에 이 제주도에서 그걸 했고, 그때 히로나카 교수님이 이 초청 강연을 했는데, 히로나카 교수님이 그 레졸루션 오브 싱귤라리티로 필드상을 받았는데, 서울대학에 세학기 동안 초청 교수로 와 계셨어요. 근데 그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갖고, 그 논문을 갖다가 캐릭터리스틱 P로 확장하려고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이걸 되면은 대한수학회지에 내주시겠다고 그래갖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호쿠 매스저널이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게 그 그로센딕이 그 호몰로지컬 알제브라에 관한 논문을 써서 그게 됐기 때문에, 아, 이게 되면은 대박이 터져서 이 대한수학회지도 이제 그 일본 수학회지 정도는 되겠다 했는데, 이분이 내신다 하다가 못 내시고, 결국은 작년인가 이거를 내셨는데, 저는 이제 틀리건 맞건 그냥 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아마 그 레프리가 해서 아마 여기가 좀 갭이 있다고 그래갖고 아마 그게 아직도 펜딩이 된 것 같아갖고, 그게 하면 대한수학회지가 대박이 나는 건데. 이게 조인트 미팅 할 때. 그리고 테리 타오가 강연을 했고, 이 2대 ECC라는 게 1,700억을 줘서 지은 캠퍼스인데, 정말 멋있는데, 여기 1,000명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때 2009년이죠. 근데 이분이 부인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테리 타오가 공대 여학생을 가르치면서 좋아져서 결혼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 영하 15도까지 영하 10도 15도까지 내려갔는데, 그냥 부인이 그렇게 남편 케어를 안 하더라고요. 그냥 티셔츠 위에다가 그냥 방풍 자켓 하나 입고 그냥. 그건 중국에서도 대접을 아주 잘 받았습니다. 이 연주도 이렇게 해줬고. 그리고 이 아시아 수학연합, 부산에서 한. 그래서 이제 ICM 2014년 할 때는 이제 커미티를, 준비위원회를 만들었고, 2007년에, 그래서 2008년에 이제 제안서를 갖다가 내는 워크숍도 했고, 그래서 그때 이 유치 제안서 발표회, 여기 명여철 선생님이 여기 계시고, 이 수학회장님들 많이 모시고, 많이 모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암스테르담 유럽 수학자 대회가 유럽 수학 학술회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유럽 수학 학술회의를 그러니까 암스테르담에 2008년에 이제 가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제수학연맹 회장하고 전 회장을 이제 만나러 갔었죠. 근데 이제 그때 전 회장이 존 볼인데, 우리가 가서 이렇게 좀 우리가 내려고 그러는데, 제안서를 내려고 그러는데 어떠냐고 그랬더니, 그러니까 감히 꿈도 꾸지 말라. 그러니까 이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2002년하고 2010년에 이렇게 했는데, 또 2014년에 아시아에서 하는 게 말이 되냐? 말도 안 된다. 그랬을 때 이제 그때 같이 간 사람이, 그러니까 박형주 교수하고 강석진 교수도 그때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94년에 추리히 베를린에서 98년하고 마드리드 2008년에서 했는데 그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요새 느낌이 이제 그 많은 축이 유럽에서 좀 질은 떨어지만 아시아로 점점 오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로바스가 그때 수학회장이었는데 IMU, 이 사람이 만나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국 며느리인지 사위를,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이 사돈이었는데도 이 수학자들이 많은 경우 너무 공정하고 원칙에 하니까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우리를요. 그래서 이제 됐고, 그리고 이크미도 우리가 열게 돼서, 그래서 포스트, 그러니까 시티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또 하나 재미있었던 얘기는 이제 대통령이 지지 서한을 받아야지 되는데, 지난번에 세계 수영 선수 대회 할 때 광주시에서 국무총리 지지 서한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조금 바꿔갖고 그게 큰 문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국무총리 지지 서한 받는 것도 힘든데 대통령 지지 서한은 굉장히 더 힘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비서관 김창경이라고 비서관이,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를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올림피아드 학생들을 갖다가 잘한 학생들을 이렇게 4분야인가 5분야를 만나주는데, 과학 비서관이 돼도 대통령한테 이렇게 만날 기회가 없나 봐요. 수석은 만나도, 제 느낌에는. 그래갖고 이 패널을 갖다가 이렇게 10개를 대통령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보여주는데,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5개를 쓰라고 그래갖고 2개는 이제 올림피아드를 썼고, 이제 두세 개는 이제 이 ICM에 관해서 이렇게 대통령이 쭉 지나가면서 이렇게 봐서 이게 우리나라 산업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이제 막 그냥 요새 산업 수학 나오는 거 수학하면 모두 되고. 그리고 브라질에서는 이미 룰라 대통령이 이미 지지서한 다 써주시고 굉장히 서포트를 해준다고 그랬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내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분이 유머는 있더라고요. 딱 그러더니 내가 G20에서 꼭 만날 텐데 룰라 좀 말려야겠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하여튼 그런 해프닝도 있었는데, 그래서 야지마 일본 수학회장 이런 사람들이 써줬고, 그리고 이제 2009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는 동안에 이 아시아 수학회장들을 갖다가 불러갖고, 그러니까 아시아 수학 연합을 만드는 게 어떨까 하는 걸 갖다가 그때 거기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유럽 수학회는 그때 암스테르담을 2008년에 갔더니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EMS 프라이즈라는 걸 10명한테 주는데, 그건 35살 미만한테 줘요. 그러니까 이 EMS 프라이즈를 받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해갖고 이제 필즈상을 목표로 해갖고, 요즘에 필즈상 수상자는 대부분이 반 이상은 EMS 프라이즈를 먼저 받는 사람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 아시아 수학연합을 만드는 의견을 갖다가 거기서 의제를 꺼내갖고, 그래서 이분은 오스트레일리아 수학회장인데 인도계 여자인데 아주 당차고, 여긴 중국, 이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이런 사람들이 그때 다 와갖고. 근데 이게 힘든 게요, 예전에 이걸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일본 수학회가 중국 수학회에서 서포트하니까 일본 수학회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서 그게 오랫동안 안 됐다가 이번에는 이때 오니까 또
일본 수학회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갖다 상도 주자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중국 수학회는 또 관심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입장이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어떤 일본 수학자가 나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는 관계가 굉장히 좋은데 옛날에는 매일 붙었으니까 그때 중간의 역할을 한 게 벨기움이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좀 더 실력을 누리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다음 수학회장들도 꽤 노력했는데 아직도 일본, 중국 같이 해야지 되는데 저는 이제 은퇴까지 했으니까 지금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부산 레졸루션까지 이렇게 만들었는데 중국이 서포트를 안 하면은 암만 레졸루션을 다른 나라가 다 해도 이게 그리고 한국이 얼마나 아까 강남 75년에 요새는 1988 응답하라도 있지만 그러니까 1975년까지도 하여튼 화오벌판이었는데 강남이 그러니까 ICM에 처음으로 수학자가 참가한 게 헬싱키에 처음 갔었습니다. 그때 간 게 지동표 교수님이었고 그 다음에 83년에는 82년에 솔리다리티 때문에 노조 파업이 있어갖고 계엄령이 내려서 83년에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딱 익셉션인데 그래갖고 83년에 갔었는데 그때 우리가 전부 받은 게 디벨로핑 컨트리 영스칼라 펀드로 우리가 갔었습니다. 겨우 한 명씩. 그리고 그때 저도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머리도 많았고. 그리고 그때는 여기 갔다 오면은 대한수학회 정기총회에서 이걸 갔다 온 걸 발표를 해서 여기 보면은 야오 이름도 있고 썰스톤도 있고 알랑 이게 꼰인가? 네, 알랑 꼰 이게 83년이니까 이게 그래서 이걸 뭐 감상을 발표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떤 게 있었다? 예, 그리고 그걸 전체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그래서 2013년에 Dreams and Hopes for Late Starters라고 그랬고, 이 나눔 프로그램이라는 걸 만들어서 1000명의 1000명을 후진국에서 초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사실은 이런 것도 다 스타디할 필요가 있는 게 베를린에서 수학회를 할 때, ICM을 할 때, 동굴아파가 그때 막 자유화 바람 불었을 때라 동굴아파에서 500명을 갖다가 초청한다고 그래서 그때 회의에서 나온 게 우리가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500명 대신에 1000명을 해야지 이게 그리고 리니막 교수님이 49년에 논문을 발표한 이래, 그러니까 이게 대한수학회 사회 보면 나오는데 논문이 딱 3개가 70년까지 논문이 딱 3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김재필 교수님의 듀크 매스 저널, 이건 2~3페이지짜리 논문인데 하여튼 이분이 워낙 연구를 잘 하시는 분이고, 이유한 교수님이 서울대학교 계셨는데 프로시딩, 그 다음에 이기한 교수님이라고 한양대하고 전북대학에 계신 분이 뷰레틴 여기 이렇게. 그리고 이유한 선생님은 위스키를 좋아하셔갖고 매일 위스키만 드셨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그 당시에도 연구를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81년에 3편이 나왔고, 그 다음에 90년대 되면 한 7, 8편이, 9편 정도, 7편 정도 나온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2013년에는 1000편이,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 정도로 쭉 이렇게, 그래서 한 11등, 12등이 되는데, 이게 좋아할 게 아닌 게 젊은 수학자들이 넘어야 할 벽들이 많은데, 11등하고 10등 사이가 굉장히 이게 몇백 개가 차이가 나서
이게 힘듭니다. 그리고 이북 수학 제가 우연히 여러 번 이북 수학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해방 후에 북한 수학자하고 남한 수학자가 처음으로 만난 게 1991년인가 2년에 그 연변에서 그 연길이 얀지니까 여기서 과총 주최로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북에서는 화학을 굉장히 자기네들이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흥에 화학연구소도 있고 그래갖고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재미과학자들이 화학학술회의를 열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과총에서 키워갖고 수학에서도 이 91년도에 그러니까 여러 분과가 있어갖고요. 그래서 이북 쪽에서는 조주경이라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분인데 김일성 대학 수학부장, 수리역학부장이었고 그 다음에 박태재라고 김책공대의 응용수학부장이고 정재부는 당성이 높은 친구라 메스 인스티튜트의 이 부소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아까 그 마드리드에서 만난 친구입니다. 그리고 남한에서는 김종식 교수님, 그 다음에 우무하, 기우항, 저도 세크리터리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니즈 이 중국 동포들도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주경 쌤이고, 이분이 김종 선생님이고, 박태재, 우무하 선생님, 그 다음에 이분이 기우항 쌤, 그 다음에 이분이 정재부. 그래서 조주경 교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인터넷 쳐보면 이분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 1950년에 서울대학교 2학년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거의 유복자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의용군에 이제 징집이 됐어요. 그래갖고 많은 분들은 도망을 갔는데 이분은 그냥 수학자들은 고지식하니까 그냥 그 낙동강 전투까지 가갖고 거기서 이 오른쪽 팔을 갖다가 부상을 당해갖고 거의 자를 상태로 돼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복자로 낳았는데도 그러니까 이 팔이 잘렸으니까 남을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월북하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아마 김일성 대학에서 프로버빌리티 시어리라고 아마 모스크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콜모그로프 밑에서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이분이 1960년도에 확률 적분 방정식이라고 책이 이만큼 두꺼운 책, 지질은 굉장히 나쁜데 1960년 초에 확률 적분 방정식 책을 이만큼 두꺼운 거를 썼고 그 당시에 싱귤라 인테그랄에 대해서도 다른 수학자들이 이만큼 썼더라고요. 그 당시에 1960년 초가 되면은 남한에서는 거의 책 쓰는 것도 없었는데 하여튼 북한이 그 당시까지는 굉장히 저 연구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책을 이만큼 두꺼운 거를 확률 적분 방정식을 그래갖고 이분이 이제 월북하고 나서는 어머니하고 사촌들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랐죠. 근데 어머니가 그때 아마 40살쯤 됐는데 이제 70살쯤 되니까 절에 들어가서 이제 아들 생사만 이제 빌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2000년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처음으로 일어났어요. 그래갖고 이때 이제 이분은 믿을 만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북에서 이제 남한으로 그러니까 적십자사 그거로 와서 저는 91년 2년에 만났지만 하여튼 이 당시에 처음으로 두 분이 만났습니다. 그때 이제 18살에 헤어졌다가 68살에 만나고 어머니는 38살에 청상이었다가 88살에 만난 게 됐죠. 이게 그때 사진이고.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 신문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조선일보가 나오는데, 이거는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그러니까 북한으로 돌아가갖고 굉장히 자아 비판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눈물을 흘렸다고 자아 비판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북에서는 자아 비판을 총화한다고 그런다는데, 하여튼 그래갖고, 우울증으로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돌아가셨는데 거의 같은 때 돌아가셨습니다. 서로 돌아가신 걸 모르고. 그리고 베이징에서 또 인터내셔널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때 북한에서는 수학자는 딱 방효숙이라고 한 분만 왔고, 통계학자가 이동일이라는 지도원, 북한에서는 혼자 이렇게 나갈 수가 없고, 학자들이 나가더라도 꼭 2명이고 꼭 2명씩 짝지어서 다니지 혼자 다니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거 같습니다. 그래갖고 이 가이드가 지도원이, 그리고 지도원 명령에 절대 복종. 그리고 유네스코 세크리터리가 이렇게 왔고, 남쪽에서는 40명이 넘어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때 사진인데, 이게 아주 지도원이고, 요분이 통계학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분이 유네스코 석이었고, 조태근 선생님, 박세희 선생님도 어디 계신데, 그리고 여기 곽시종 교수님 아버님이 여기 곽효철 선생님이라고 여기 계시네요. 근데 이북 사람들하고 협상할 때는 굉장히 얼르고 달래고 하는 거를 잘해야지 되는 것 같아요. 그 사회가 그런 사회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제 선배 교수인 박세인 선생님이라는 분이 잘 하시는데, 그래갖고 이분은 무서운 지도원도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리고, 네? 저 모자 쓰신 분 아니에요? 여기요. 그러실 수 있는데. 그리고 이북에서는 이 지도원이, 여기 지도원이 있는데 영어도 굉장히 잘하는데, 지도원이 딱 오면은 남쪽에서 온 사람도 지도원이 틀림없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갖고, 그러니까 수학자 중에 40명 중에 누가 지도원인 걸 갖다가 처음에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박용문 선생님이라고 수학을 잘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약간 색안경을 끼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분을 갖다가 완전히 지도원으로 그래갖고 왕따 시키려고 그러고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하고 다 똑같다고 생각하니까. 그래갖고 그리고 제가 바나 95년에 바나 센터에 PD 스페셜 스메스터에서 이때 갔었는데, 그때 떠나기 하루 전인가 이북에서 갑자기 수학자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외국으로 나가는 게 거의 제 생각에는 김정일이나 김정은의 바로 옆에 비서가 사인을 하지 않으면 못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홍보하지도 않고, 보야르스키라고 폴란드 수학회 영향력 있는 여기 바나센터의 소장이 나보고, 이북 사람들이 오기로 돼 있는데 연락도 없다고, 그 사람들은 그냥 연락도 안 하고 갑자기 나타난다고 그러더니, 떠나기 전날 이분들이 왔어요. 근데 여기 권기련 선생님 계시고, 이분이 이제 이게 바나하고요. 이분이 이재공 교수라고 또 월북한 독학을 해서 월북을 한 분입니다. 그다음에 간해코 교수고요. 이건 또 이분은 또 북한 수학자고, 이분은 굉장히 이상했어요. 고씨였는데 완전히 이분 스타일이
그 이북 수학자들하고 달랐어요. 여긴 벌써 배지도 달았는데, 배지라고 하면 안 되고 휘장이라고 그래야지 되지만, 이 휘장도 안 달고, 이 완전히 자본주의식으로 입었더라고요. 근데 고씨니까 나중에 제가 한 거는 아마 김정은 어머니 고영희하고 좀 관계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리고 이분도 독학을 하고 굉장히 민족주의적 성향이 높은 분이었는데, 월북을 해갖고, 북한이 딱 한 가지, 남한하고 비교해서 잘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한글 용어를 갖다가 순화 작업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예를 들면은, A에 N승하면은 이 옆에를 갖다가 뭐 어깨수라고 그런다든지, 여기 엄상일 선생님이 이산 수학을 전공하시지만, 보통 젊은 세대는 이산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북에서는 이산을 띄엄이라고 그럽니다. 띄엄띄엄해서. 그러면 딱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몰랐던 거 하나가 시리즈가 급수인데, 왜 급수가 시리즈가 됐을까? 그게 정말 지금도 그걸 모르는데, 이북에서는 하별이라고 합니다. 하별. 그러니까 훨씬 더 딱 들으면 알게, 이분이 다 했는데, 만나 뵀더니, 요새는 사람들이 이분은 굉장히 관심을 해갖고 하는데, 이북도 이제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권 교수님 일을 과학원 원사였는데 차관급이라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요 얘기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월북하고 나서 이분도 또 이산가족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분은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라 가족이 전체가 이북을 다 갔는데, 6.25가 딱 일어나니까 중요한 사람들을 갖다가 다 소개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을 가족도 모르게 얼로 소개시켜 버리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은 갑자기 가장이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모든 가족이 다 이분은 남겨놓고 월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 사람인데, 그래갖고 이산가족이 돼서 나중에 이분을 만났다고 그랬더니 아들이 찾아와서 나를 만나자고, 어떻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냐고 물어보기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소개시킨 이유가 뭐냐면, 6.25 전쟁이 나고 나서 6.25가 얼마 안 지나고, 며칠 지나고 나서 메가더 사령부에서 평양을 폭격을 했답니다. B-29가.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다 소개시켰는데, 그래서 제가 6.25 근처의 역사를 딱 어떤 사람이 쓴 게 있어서 봤더니 6월 29일인가 평양을 폭격 벌써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산가족이 돼갖고 이분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평양에 제가 2007년에 갔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화학자들이었고, 평양 공양이었고, 사실은 이때도 민족학술회의 화학학술회의를 했는데, 2008년에 사실은 컴퓨터 무슨 해양학, 수학이 화학에 이어서 학술회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때 이제 2008년도에 금강산에 사건이 나갔고, 모든 게 그때부터 경색이 돼서 지금까지 거의 이제 남북 교류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족화학 학술 토론회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섞어 앉자고 이렇게 했는데, 지도원이 딱 교수들한테 눈치 딱 한 번 하니까 이북 교수들이 다 그냥 일로 한쪽으로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음식점 이런 데 가면 다 접대원들이 미녀들이더라고요, 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김책공대가 제일 자랑하는 도서관인데, 북한에서 평양에 있는 수학책이 딱 요만큼 있습니다, 양서가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살짝 찍었어요. 근데
저 논문을 보고 있는 게 12개인가? 그러니까 무슨 뭐 proceeding transaction 뭐 그 12개 정도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밤에 찍은 건데 이랬어요. 그리고 이 리셉션 때 하고 그때 그 볼런티어들이 역할이 컸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그 보여주고 싶은 거는 이분이 우리도 안 만나줬던 로바스 그리고 이게 도비쉬 그 당시 회장 이건 로바스는 전 회장 여기는 모리가 지금 차기 회장이라 그래서 제가 이 세 명을 같이 만난 게 그래도 저한테는 큰 저게 돼서 그냥 이 사진으로 끝내겠습니다.